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학습했었던 회계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안에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밖에서 우리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경영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에 따른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종업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미래를 보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을 투자자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우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고 또는 우리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래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상품을 또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을 우리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우리의 회계정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내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경영자가 있었죠. 스티브 잡스, 애플 사과폰을 만드신 분이시죠. 대표적인 경영자가 되겠죠. 자, 경영자들은 회계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올해 우리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으니 이걸 다시 투자해야겠다, 아니면 어디다 써야겠다라고 하는 집행, 통제 이런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종업원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회계정보가 왜 필요하냐, 우리 기업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였을 때 복리후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회계정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재무구조,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구조들이 탄탄한지 탄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안정적인 직장인지 좀 불안한 직장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회계정보를 보고 재무구조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어떤 다른 또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임금을 임금 현상이라고 써있는 임금 협상입니다. 임금을 우리 회사는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 회사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임금 협상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부 이해관계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었죠? 경영자와 종업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를 외워야 될까요? 외부를 외워야 될까요? 내부를 외우는 것이 좀 더 외우기가 쉽겠죠? 경영자, 종업원이 아니면 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들 종업원이었고요. 그 다음 외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채권자, 자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 거에 따라서 이 회사가 나에게 빌려준 원금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빨리 원금을 회수해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줘도 되는 기업인지를 파악하게 되겠죠. 외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두 번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들은 아까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뭘 받냐면 꼬박꼬박 이자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뭘 받냐면 돈을 투자한 대가로 이 기업에서 수익이나 어떤 경영 성과가 발생하면 그 수익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받아요. 성과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수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이해관계자들 세 번째로 거래처.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어떤 회사들이라고 보는데요. 이 거래처들은 거래 대금을 일정 약속된 시간에 거래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회계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 기업이 신용도가 높다 또는 신용도가 낮다를 파악을 해서 이 회사와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소비자들은 여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의 모습이죠. 소비자들은 회계 정보를 보고 뭘 파악할 수 있냐? 이 기업이 만드는 상품, 제품이나 또는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품질은 어떤지, 가격은 적절하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AS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회계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기업이 파는 물품에 대한 신뢰도 판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책에서 나온 거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우리 회계 정보를 보고 뭘 파악하냐면 이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적절히 내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여러 개의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가는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용은 더 창출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의사결정, 여러 가지 국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잘 파악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죠. 소비자로서 제품을 잘 분석할 수 있고, 이 제품이 적절한 가격에 형성되었는지, 물품을 좀 더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이 배워두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이해관계자, 다른 말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종류와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회계에서 우리가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 또는 경영활동이 발생하면 그걸 장부에다 기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장부 기입을 줄여서 부기라고 합니다. 이 부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기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